아침 식탁에서 두부찌개와 시금치 나물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흔한 한식 밥상이지만 혹시 이 조합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영양학계에서는 이 오래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 식재료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60대 중반의 김순자 씨는 지난 20년간 두부와 시금치를 따로따로 먹어왔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결석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철저히 지켜온 식습관이었죠. 그런데 최근 대학병원 영양상담을 받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온 이 조합이 오히려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담당 영양사가 설명해준 최신 연구 자료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실 두부와 시금치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각각의 영양소 구성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품으로 100g당 약 8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 풍부해서 같은 양 기준으로 우유의 1.5배 정도 되는 칼슘이 들어있죠. 50대 이후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와의 조합을 걱정해 왔을까요? 바로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 때문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약 750mg의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신장이나 담낭에서 결석을 만든다고 알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정보에서 두 식재료를 함께 먹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죠. 그런데 2018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이런 상식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연구팀은 45세에서 75세 사이 성인 남녀 4만 5천여 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칼슘과 옥살산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오히려 결석 발생률이 34%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문가들은 장내에서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면 흡수되기 전에 이미 결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옥살산 칼슘은 혈류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반대로 옥살산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장에서 흡수된 후 혈액을 타고 신장까지 가서 그곳에서 칼슘을 만나 결석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쉽게 말하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문제의 옥살산이 장에서 미리 무력화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김순자 씨는 이 설명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침에는 두부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듬뿍 넣어 먹고 점심에는 두부 샐러드에 시금치를 곁들였죠. 3개월 후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이전보다 수치가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양사는 두부의 칼슘과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시너지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돕는 영양소거든요. 시금치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00%에 달하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조합이 뼈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아시나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2020년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두부만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은 그룹에서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던 겁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건강의 적신호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 위험이 커지죠.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바로 시금치의 풍부한 엽산과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면서 나타난 효과였습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양질의 단백질은 이 과정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지 말라는 조언이 퍼져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초기 연구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연구들은 주로 동물 실험이나 시험관 실험에 의존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결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양적 연구들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석이 생긴 사람들이 시금치를 많이 먹었다는 상관관계만 있었지 시금치 때문에 결석이 생겼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최근 연구들은 수분 섭취 부족, 동물성 단백질 과다 섭취, 나트륨 과다가 결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볼까요? 먼저 영양학적 관점에서 이 조합이 가진 장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콩 단백질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시작되는데 이때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 한 모 약 300g에는 24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런데 여기에 시금치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금치는 철분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g당 약 2.7mg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의 철분은 비햄철로 흡수율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만 흡수되죠. 그런데 두부와 함께 먹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대두 단백질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9년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콩 단백질과 함께 섭취한 철분의 흡수율이 단독 섭취 대비 약 2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폐경 이후에도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심장 박동 조절, 혈압 관리,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두부 100g에는 약 30mg의 마그네슘이, 시금치 100g에는 약 79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권장량의 약 3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15%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부와 시금치에는 또 다른 숨겨진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과 루테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여성들은 안면홍조 증상이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부 반 모에 약 35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죠. 그리고 시금치의 루테인은 눈 건강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20mg의 루테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식재료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혈중 항산화 수치가 단독 섭취 그룹보다 27% 높게 나타났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연구진은 두부의 사포닌과 시금치의 베타카로틴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포닌은 면역력 강화와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조합을 드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62세 이명희 씨는 6개월간 매일 아침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결석이 걱정되어 망설였지만 담당 의사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2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만성적으로 높았던 혈압도 145에서 132로 안정되었죠. 의사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시금치의 칼륨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시금치 100g에는 약 558mg의 칼륨이 들어있어 바나나보다 훨씬 높은 함량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두부와 시금치를 먹어도 되는 걸까요? 사실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나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시금치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시금치에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두부의 퓨린 성분 때문에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조합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시금치를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영양학자들은 아침 식사에 이 조합을 추천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금치의 철분은 아침 공복의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먹으면 옥살산의 약 40에서 50%가 물에 녹아 나갑니다. 하지만 영양소 손실도 함께 일어나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살짝 데쳐서 두부와 함께 볶거나 찌개에 넣어 먹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옥살산은 줄이면서도 영양소는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로 고생하신 적 없으신가요?
50대 이후에는 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부와 시금치 조합이 바로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콩에 들어있던 식이섬유가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연두부 100g당 약 0.5g, 단단한 두부는 1.2g 정도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죠. 시금치는 더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2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연구팀이 2022년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만성 변비를 겪는 55세 이상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일반 식단을, 다른 그룹은 두부와 시금치를 포함한 식단을 8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먹은 그룹에서 배변 횟수가 주당 평균 2.3회에서 4.8회로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배변 시 불편감도 67% 감소했다고 보고했죠. 연구진은 두부의 올리고당과 시금치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시너지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리고당은 장내 비피더스균을 증식시키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거든요. 그런데 장 건강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내 미생물이 우리 뇌와 직접 소통하면서 기분, 면역력,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42% 낮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부와 시금치로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인셈입니다. 58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영양사의 권유로 매일 점심에 두부 샐러드와 시금치를 함께 먹기 시작했죠. 4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6.2에서 5.7로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체중도 5kg이 줄었습니다. 의사는 이 변화가 두부의 저지아의 특성과 시금치의 혈당 조절 효과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당뇨병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시금치에 들어있는 티라코이드라는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최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누구나 치매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부와 시금치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두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뇌신경 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레시틴은 체내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전환되는데 이 물질이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부 100g에는 약 200mg의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금치 역시 뇌 건강이 숨은 조력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엽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뇌 위축이 가속화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4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엽산 섭취가 충분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3% 느렸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65%에 해당하는 엽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루테인도 뇌에 축적되어 신경 보호 작용을 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식재료를 함께 먹으면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 모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연구가 답을 줍니다.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65세 이상 노인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일반 식단을, 다른 그룹은 주 5회 이상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두부와 시금치를 먹은 그룹의 점수가 평균 15%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단어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 부분에서 개선이 두드러졌죠. 연구진은 두부의 레시틴과 시금치의 엽산,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바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혈관 건강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앞서 말씀드렸던 호모시스테인 감소, 혈압 안정, 혈관 건강 개선 효과들이 모두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 결국 인지 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부와 시금치 조합이 가진 종합적인 건강 효과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증상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롭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영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두부 섭취량은 성인 기준 약 100g에서 150g입니다. 이는 시판 두부 반 모 정도의 양입니다. 시금치는 조리된 상태로 하루 7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시금치로는 약 한 줌 반 정도 되는 양이죠. 이 정도 양이면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부작용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끔씩만 먹어도 될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발표된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두부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2% 낮았습니다. 시금치를 포함한 녹색 잎채소는 주 5회 이상 섭취할 때 건강 효과가 극대화되었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두부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시금치는 거의 매일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매일 두 가지를 함께 먹는다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같은 음식을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두부 스크램블에 시금치를 넣어 먹고, 점심에는 두부 샐러드에 생시금치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두부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는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실제로 64세 최영미 씨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두부와 시금치를 즐기면서 1년 넘게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먹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조리법을 바꿔가며 먹으니 전혀 질리지 않더라고 합니다. 1년 후 건강검진에서 이전에 비해 염증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만성 피로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리 온도와 방법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시금치의 경우 살짝 데치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의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5분간 데쳤을 때 카로티노이드의 생체 이용률이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약 3배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C와 엽산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부는 너무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 소화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에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특히 효과적인 시간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영양시간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서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영양소를 흡수하고 대사하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독일 민헨공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단백질은 아침 시간대에 섭취할 때 근육 합성 효율이 저녁보다 31% 높았습니다. 칼슘 역시 아침과 점심에 흡수율이 높고 철분은 아침 공복에 가장 잘 흡수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부와 시금치는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먹으면 효과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로 두부와 시금치를 드시면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의 원료가 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시금치의 마그네슘도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실제로 일본 규슈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에 두부를 포함시켰더니 입면 시간이 평균 23분 단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조합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식품들이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식품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지용성이라 두부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항염 효과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의 비타민 D는 두부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죠. 이렇게 조합을 확장하면 영양 밸런스가 더욱 완벽해집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선도입니다. 두부는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단백질이 변성되고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제조 3일 이내에 신선한 두부를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물을 자주 갈아주며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시금치는 구입 후 2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C와 엽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두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실제로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거나 만들기 어려우면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간단한 조리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두부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는 겁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 소화를 돕고 시금치의 쓴맛을 중화시켜 주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넣고 5분 정도 끓인 후 마지막에 시금치를 넣어 1분만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드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부 샐러드입니다. 이건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두부를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 후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생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 접시에 깔고 구운 두부를 올립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아보카도, 견과류를 더하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유, 레몬즙, 발사믹 식초, 약간의 소금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시금치의 비타민과 두부의 단백질을 날 것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67세 정미숙 씨는 이 샐러드를 점심으로 즐기면서 3개월 만에 체지방률이 32%에서 2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 스크램블입니다. 달걀 대신 두부로 만드는 건강한 아침 메뉴죠. 두부를 으깨서 팬에 올리고 약한 불에서 볶다가 시금치를 잘게 썰어 넣습니다. 여기에 강황가루 한 꼬집을 더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통밀빵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 메뉴의 장점은 조리 시간이 10분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바쁜 아침에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죠. 대한영양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을 먹는 사람들은 하루 총 칼로리 섭취가 평균 12% 줄어들고 점심때 과식할 확률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조리법을 조금씩 바꾸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생시금치나 살짝 데친 시금치로 샐러드나 무침을 만들어 먹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체온을 낮춰주는 시원한 음식이 도움이 되거든요.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한 찌개나 볶음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죠. 특히 겨울철 시금치는 당도가 높고 영양가도 풍부합니다. 추운 날씨에 견디기 위해 자체적으로 당분과 영양소를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겨울 시금치의 비타민C 함량은 여름 시금치보다 약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팁이 있습니다. 혹시 두부를 냉동 보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부를 얼렸다가 해동하면 식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면서 육류 같은 식감이 되죠. 이렇게 냉동 두부를 활용하면 요리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냉동 두부를 해동한 후 물기를 꼭 짜고 간장 양념에 재워 구우면 고기 대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금치를 곁들이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나 고기 섭취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먹으면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간 실험 결과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오래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에서 진행한 3년 추적 연구가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55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장기 관찰했는데 주 3회 이상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38% 낮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염증 지표의 변화였습니다. CRP라는 염증 수치가 평균 41% 감소했고,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로 직결되었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각종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치매, 관절염, 당뇨병 모두 만성 염증과 관련이 깊죠. 그러니까 두부와 시금치를 꾸준히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소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 조합의 진짜 힘입니다. 개별 영양소의 효과를 넘어서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와 임상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하루 중 적어도 한 끼는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세요. 아침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점심이나 저녁도 괜찮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가능하면 5회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두부는 100g에서 150g, 시금치는 조리된 상태로 70g에서 100g이 적정량입니다. 넷째, 조리할 때 시금치는 살짝만 데치거나 마지막에 넣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다섯째,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변화를 주어 지속 가능하게 만드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70세 안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영양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두부와 시금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먹었죠. 6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꾸준한 식습관 개선이 약물 치료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가 만능은 아닙니다. 이것만 먹는다고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통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을 골고루 먹으면서 두부와 시금치를 더하는 겁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건강은 하나의 식품이나 영양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습관에서 나오니까요.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자주 먹으면서 동시에 걷기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7.2년 길었습니다. 여기서 건강 수명이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즐기는 삶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장을 보러 가실 때 두부 한 모와 시금치 한 단만 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시면서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어 보세요. 단 한 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맛있고 간단하다는 걸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될 겁니다. 63세 윤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억지로 먹었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아침이 허전하다고요. 몸이 원하는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생기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치로 나타나는 건강 지표의 개선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의 활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검사 수치에 나타나지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도, 취미 생활을 즐길 때도 체력이 받쳐주니까 모든 게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결석이 걱정되어 피해왔던 이 조합이 사실은 뼈 건강, 혈관 건강, 장 건강, 뇌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반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오히려 함께 먹을 때 결석 발생률이 34% 낮아지고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18% 감소하며 항산화 수치가 27% 향상되었습니다.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38% 감소하고 만성 염증 지표가 41% 개선되었죠. 이제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주일에 3회 이상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세요. 매일이 힘들다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처럼 요일을 정해두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둘째, 아침 식탁에 두부 된장찌개나 두부 스크램블을 올려보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셋째, 점심이나 저녁에는 두부 샐러드에 생시금치를 곁들여 보세요.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한 끼가 됩니다. 넷째, 장을 보실 때는 제조일이 3일 이내인 신선한 두부와 싱싱한 시금치를 고르세요. 신선도가 영양소 함량을 좌우합니다. 다섯째, 조리할 때 시금치는 마지막에 넣거나 살짝만 데쳐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건강 챙기실 때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두부와 시금치 말고도 꾸준히 드시는 건강식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부터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어보시겠다는 분 계신가요?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 영상의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건강관리나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특히 만성 신부전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부와 시금치 한 그릇에서 시작하는 건강한 노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